안녕하세요. 네, 89쪽 토지 이동을 보시는데요. 토지 이동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을 토지 이동이라고 하죠. 따라서 토지 표시와 관련된 것만 토지 이동이에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와 관련된 것만 토지 이동입니다. 1번. 소유자 변경이나 토지 등급의 변경은 토지 이동으로 보지 않는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토지 이동이 아니겠죠. 소유자 변경은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달라지는 거니까 소유자 변경이고, 토지 등급의 변경은 토지 등급 어디에 등록되죠? 대장에 등록되죠. 대장에 등록되는 내용의 단순한 변경에 불과하지 토지 이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2번. 신규 등록, 분할, 등록 전환, 축적 변경. 등록된 토지가 일부 바다로 되어 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측량을 해야 된다. 신규 등록, 면적, 경계, 좌표값을 지적공부에 처음으로 등록할 때 측량하겠죠. 이때의 측량을 신규 등록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분할,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거니까 정확하게 분할을 해야 되겠죠. 측량이 들어갈 겁니다. 등록전, 이걸 분할 측량이라고 불러요. 등록전환.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겨서 등록하는 걸 등록전환이라고 하는데, 소축척이 임야도에서 대축척의 지적도로 바뀌니까 면적, 경계, 좌표가 훨씬 정밀해지겠죠. 따라서 측량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를 등록전환 측량이라고 불러요. 축적 변경, 아까 보셨죠? 축적 변경 측량. 등록된 토지가 일부 바다가 되어 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그러면 등록된 토지가 일부 바다가 됐으니까 토지와 바다의 새로운 경계가 그려져야 되겠죠. 따라서 측량이 필요해요. 이때를 해면성 말소 측량이라고 불러요. 해면, 바다란 뜻입니다. 성, 이를 성자예요. 바다가 되어서 지적공부를 말소하기 위한 측량. 해면성 말소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토지 전부가 바다가 됐다면 측량 필요하겠습니까? 그때는 필요 없겠죠. 기존의 경계가 이용되면 되니까. 따라서 일부 바다가 됐을 때만 측량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3번. 신규 등록 신청하는 경우 소유자는 소유권에 관한 증명 서류와 측량 성과도를 첨부해야 된다. 옛날에는 첨부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측량 성과도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보통 지적소관청이 검사 측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측량 성과도를 첨부한다는 규정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지문인데요. 요즘은 좀 나오는 지문은 아니죠. 4번. 신규 등록, 합병, 지목 변경 등의 경우 60일의 신청 의무가 부과된다. 이것도 좀 문제가 오류가 좀 있는데, 신규 등록과 지목 변경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할 의무가 있죠.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게 되면 직권으로 신규 등록이나 지목 변경을 할 겁니다. 그런데 합병은 좀 오류가 있어요. 합병은 원칙적으로 신청 의무가 없죠. 그렇죠? 자유의사, 토지 소유자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합병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거니까 합병 신청 의무가 없어요. 다만 예외적으로 철제, 전구, 유수, 학도, 부채, 공장의 지목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60일 이내에 합병 신청할 의무가 부과되죠. 이건 어디까지? 예외입니다. 예외 갖고 문제를 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오류가 있는 문제예요. 합병을 빼버리셔야 돼요. 합병을 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좀 오류가 있고. 5번. 지목이 변경되거나 합병으로 인하여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에 소관청에서 실질적 심사 방법으로 토지 이동 조사를 한다. 지적소관청은 실질적 조사를 하는 겁니다. 등기소는 형식적 심사를 하죠. 통치권에 관한 정보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이니까 정확하게 등록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지적소관청은 실질적으로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를 합니다. 이건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좀 그런데 3번, 4번. 네, 그게 틀렸다고 보여져요. 그 다음에 넘기겠습니다. 3번을 보시는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토지 이동 종목이 아닌 것은 뭘까요? 토지 이동 종목인 것은 뭘까요? 토지 이동인 것은 이런 뜻이에요. 토지 이동인 것은 뭘까요? 토지 소유자의 성명 변경, 이거는 토지 이동이 아니라 소유자 변경이죠. 두 번째, 소유자의 주소 변경, 마찬가지로 소유자 변경이지 토지 이동이 아닙니다. 행정구역의 변경, 이건 소재지가 바뀌죠. 소재와 관련된 거니까 토지 이동이 될 테고, 소유자의 변동 원인 및
그 여러일 변경 이런 것들도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달라진 것에 불과하니까 토지 이동이라고 할 수가 없죠. 소유자 변경에 들어갈 겁니다. 개별 공시지가의 변경 이거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와 관련이 없죠. 이것도 대장에 등록되는 내용의 단순한 변경에 불과하지 토지 이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토지 이동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값을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만 토지 이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어려운 건 없죠. 네. 그 다음에 오른쪽 6번을 보시죠. 6번. 다음은 등록 전환과 관련한 설명이다. 옳지 못한 내용. 1번. 임야대장 임야대에 등록된 토지에 관하여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토지대장 지역도에 옮겨서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맞았을까요? 거기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이건 효율적 관리라는 뜻이에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걸 약간 변형시킨 겁니다. 저자가. 2번.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토지만을 대상으로 한다. 원칙은 지목 변경을 수반하죠. 다만 세 가지 경우에는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등록 전환이 나타납니다. 세 가지 다시 외워보죠.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돼요.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존치시키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두 번째, 사실상 형질 변경이 이루어져서 등록 전환했지만 지목 변경이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지목 변경이 금지된 경우. 세 번째,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그래서 요건 틀렸고요. 3번. 등록 전환 측량을 실시하여 면적을 새로이 측정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소축척의 임야도에서 대축척의 지적도로 바뀌니까 경계 면적 좌표가 훨씬 정밀해져야 되겠죠. 따라서 측량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면적도 다시 측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지번은 인접주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부여한다.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의 지번 부여 방법은 같다고 했죠. 원칙은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함이 원칙이죠. 5번. 임야대장 임야도의 등록사항을 말소한 후 관할등기관서에 변경등기를 촉탁한다. 이거 맞았을까요? 임야대장 임야도의 등록사항을 말소하지 않으면 양쪽에서 공시가 돼버려요. 그래서 일단은 말소를 할 겁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관할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촉탁한다. 왜? 면적이 달라질 테니까 변경등기 촉탁하게 될 겁니다. 맞는 지문으로 보여지고요. 넘기겠습니다. 8번. 임야대장 등록지의 토지를 토지대장 등록지의 토지로 옮겨서 등록하는 등록전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가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임야대장의 면적, 임야도의 경계는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정정한다. 신청이 아니라 직권으로 정정하죠. 2번.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되어 나머지 토지가 임야대장 등록지에 계속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을 신청한다. 맞죠? 지목 변경 없는 등록 전환이죠. 3번. 임야 소유자가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받은 후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등록 전환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적 측량을 의뢰해야 된다. 왜요? 소축척의 임야도에서 대축척의 지적도로 바뀌니까 더욱 정밀한 지적도가 그려져야 되죠. 지적 측량이 필요할 겁니다. 4번. 등록 전환 신청할 수 있는 대상 토지는 관련 법령에 의한 토지 형질 변경, 건축물의 사용 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해야 될 토지다. 이게 원칙이죠. 원칙은 지목 변경을 수반하게 될 겁니다. 5번. 토지 소유자는 등록 전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 관청에게 신청하면 등록 전환 대상 토지는 이미 등록된 인접토지와 동일한 축척으로 등록한다. 이미 등록한 인접토지와 다른 축척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시기능에 혼란이 발생해요. 그래서 같은 축척으로 등록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면적이 같을 때 같은 크기로 등록이 되겠죠. 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 9번. 등록 전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토지 소유자는 등록 전환할 토지가 있다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등록 전환을 신청한다. 맞겠죠?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토지 형질 변경, 건축물의 사용 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할 토지는 등록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원칙이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거죠. 3번.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 변경되었으나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지목 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맞죠? 4번. 등록 전환에 따른 면적을 정할 때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가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임야대장의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아니죠.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죠. 틀렸고 5번 지적소관청은 등록 전환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한 후 지체 없이 건월 등기관서에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한다. 변경 등기를 촉탁할 때는 지체 없이 하는 겁니다. 왜? 잘못된 내용이 공시되는 것은 짧을수록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쉬운 문제들이죠. 다 똑같은 문제들인데 14번을 가보죠. 14번. 다음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이다. 틀린 것은 합병 요건을 갖춰야 되겠죠. 5가지 기억나실까요? 네. 첫 번째 뭐가 있죠? 한 필지 성립 요건을 구비할 것. 두 번째 합병 제한 사유가 없을 것. 세 번째 소유자의 주소가 동일할 것. 네 번째 공유 지분이 동일할 것. 다섯 번째 일정한 사업 시행 지역 안의 토지일 것, 바깥의 토지일 것. 그렇죠. 그러면 합병하는 토지에 임차권 등기가 있는 경우 합병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임차권은 합병 제한 사유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임차권은 부동산 일부에 존재할 수 있죠. 따라서 이건 합병 신청이 가능합니다. 2번 합병하는 토지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있는 경우 안 되겠죠. 합병하려는 토지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있는 경우 안 되겠죠. 합병하려는 토지에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안 되겠죠. 지목이 다른 경우 안 되겠죠. 네, 아주 쉬운 문제들이죠. 넘기겠습니다. 15번. 다음은 합병할 수 없는 경우를 나열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1번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한 필지 성립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죠. 2번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전부에 관하여 등기원인 연월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 가능해요? 가능하죠. 상설적 공동저당. 이거 지번부여지역 지목 소유자가 다른 경우 한 필지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죠. 집안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한 필지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인 경우 한 필지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죠. 각 필지 지목은 같은데 일부 토지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 대상 토지인 경우 이것도 안 된다고 했죠. 다만 합병을 신청하면서 동시에 분할을 같이 신청한다면 나머지 부분은 합병이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비읍과 같은 토지로서 합병 신청과 동시에 분할을 신청하는 경우 합병이 가능할 테고 소유자별 공유 지분이 다르거나 주소가 다른 경우 합병이 안 되겠죠. 네, 문제들이 너무 쉬워서 17번을 보시겠습니다. 토지 이동 중 지목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완료가 됐으니까 용도가 달라졌겠죠. 따라서 지목 변경할 수 있겠습니까? 있을 겁니다. 건축물은 의미가 없어요. 토지 용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2번 축산법규에 의한 매출일 꿀벌 등의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는 용도가 바뀌었겠죠. 목장 용지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매출이 꿀벌 가축이에요. 가축. 그러면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는 목장 용지로 지목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목장 용지가 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틀렸을 테고 3번 공장 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용도가 달라졌죠. 따라서 공장 용지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있겠죠. 그 다음 농지의 창고를 건축하여 건축물 대장에는 등재하였으나 농지 전용 허가서 등 관련 자료가 없다면 건축물 대장에 의해서 증명해서 지목 변경할 수 있겠습니까?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건축물 대장도 국가기관이 작성한 서류니까. 그 다음에 5번 주거지역 내 무허가 건물이 있는 지목이 전인 토지는 형질 변경의 절차 없이 형질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용도가 아직 안 달라졌죠. 지목 변경할 수 있겠습니까? 없을 겁니다. 이런 건 지적 예규의 내용인데요. 요즘은 출제 안 돼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18번 보겠습니다. 지목 변경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토지 소유자는 지목 변경할 토지가 있다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목 변경을 신청해야 된다. 맞겠죠? 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토지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는 지목 변경 신청할 수 있겠죠.
전답, 가수원, 상호 간에 지목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에 사본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이거 외워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전답, 가수원은 똑같은 농지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농지 안에서의 지목 변경, 네? 뭐라고요? 농지 안에서의 지목 변경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을 면제합니다. 이게 또한 지목 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튼 요 3번 지문은 대단히 중요한 지문이에요.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4번 지목 변경 신청에 따라 첨부 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확인으로 서류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어디가 틀렸을까요? 그렇죠. 네, 지적소관청이 확인으로 이렇게 돼야 되겠죠. 시도지사의 확인이 아니라 지적소관청이 관리하고 있으니까 지적소관청이 확인해야 될 겁니다. 틀렸고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사업 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 합병을 신청할 때 용도가 달라지지 않았어도 합병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해 준다고 했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 20번을 보시는데 20번 공간 정보에 관한 법령상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가 일시적인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가 된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청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해야 된다. 어디가 틀렸을까요? 먼저 일시적인 지형의 변화. 이때는 말소 신청하지 않겠죠. 또 어디가 틀렸을까요? 빨리 찾으셔야. 그렇죠. 공유수면관리청에게 통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공부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에게 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해야 되겠죠.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유자에게 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는 것이지 공유수면관리청에게 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는 게 아닙니다. 2번 지적소관청은 등록말소 신청 통지를 받은 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틀렸죠? 며칠이죠? 90일 이내. 3번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 말소를 할 경우에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그 내용을 승인하기 전에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네, 이런 거 없습니다. 지적소관청이 말소를 하는 겁니다.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말소를 하는 것이고 이때 90일 이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말소 신청하지 않으면 그때 직권으로 말소해버리죠. 이런 청문 절차 없습니다. 틀렸고요. 4번 지적소관청은 말소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는 지적지정 성과 및 등록 말소 당시 지적공부 등 관련 자료에 따라서 회복 등록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꼭 외우시라고 했죠. 그래서 맞는 짐이 되고 5번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상을 말소하거나 회복 등록하였을 때는 그 정리 결과를 시도지사 대도시장 및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된다. 아니죠. 소유자 및 공유수면관리청에게 통지하는 것이죠. 21번 다음 중 토지 소유자에게 신청 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건물의 용도가 달라진 경우에는 지목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죠. 맞아요. 따라서 지목 변경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지목 변경을 신청하는 거죠. 근데 이 문제도 좀 오류가 있는데 건물의 용도가 바뀌었다고 해서 항상 지목 변경 신청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주거용 건물의 용도가 바뀔 때도 있죠. 상가에서 점포에서 주거용으로 이렇게. 그때는 똑같은 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좀 그런데 여튼 의도는 그거예요. 교회 건물에서 아니요 학교 건물에서 교회 건물로 바뀌었다면 이때는 학교용지에서 종교용지로 바뀌는 거죠. 이때는 60일 이내에 지목 변경을 신청해야만 됩니다. 2번 토지 이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지역도로 옮겨서 등록하는 거. 이게 뭡니까? 등록전환. 그렇죠.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는 지목의 토지에서 토지대장 지역도에 등록되는 지목의 토지로 바뀌었을 때 뭘 하는 겁니까? 등록전환을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맞는 짐이 되고 그 다음에 3번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가 불합리하여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 이거 신청 의무 있습니까?
분할을 신청할지 말지는 토지 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달려있다고 그랬죠. 다만 이외적으로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달라진 경우 용도가 달라진 날로부터 60일 이내 분할을 신청할 의무가 있다고 했죠. 그것만 분할 신청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분할 신청 의무가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에요.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토지가 발생하는 경우 이게 뭡니까? 신규 등록이죠.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규 등록을 신청할 의무가 있겠죠. 5번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일부가 바다가 됨으로 인하여 소관청에 통지가 있는 경우 이것도 통지를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9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될 겁니다. 90일 이내에. 그러면 어디가 틀렸습니까? 3번. 그렇죠. 1번도 조금 복수 정답이 나올 수 있는 지문이죠. 2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적변경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으로 틀린 것은 이거 기출문제인데 이게 축적변경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을 우리가 보통 외우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어려워 보이지만 지금 문제를 보시면 네, 굉장히 쉬워요. 뭘까요? 네,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축변이 의결을 거친 후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죠. 맞죠? 그 다음에 승인을 받은 후 지체 없이 축적변경을 시행하겠다고 공고합니다. 그러면 축적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은 누구죠?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공간정보법은 쉽게 내려고 무지 노력해요. 출제하는 분들이. 그렇죠. 네. 쉽게 낼 때는 분. 어렵게 나오면 나쁜 놈. 뭐 그런 거죠. 네. 그래서 거기 3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축적변경 확정 공고 시기. 확정 공고는 언제 하죠? 청산 절차가 완료된 후 지체 없이 축적변경이 확정되었음을 공고한다고 했죠. 맞아요. 네. 그래서 정답은 5번인데 이것도 좀 문제가 조금 좀 그러네요. 네. 더 솔직히 얘기하면 지우세요. 문제 자체를. 네. 그냥 지우겠습니다. 좀 이상한 건. 네. 네. 그 다음에 25번을 보시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적 변경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지적소관청은 축적 변경을 하려면 축적 변경 시행 지역의 토지 소유자 몇 명의 동의를 받아서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서 축적 변경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누구의 승인?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축적 변경 시행 지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 공고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30일 이내에 어디에다가 시행국을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기. 누가? 소유자나 점유자가. 쉬운 문제죠. 그 문제를 푸시면서 이제 비슷한 문제가 나오니까 암기하시는 거예요. 27번을 가보죠. 축적 변경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축적 변경은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할 수는 없고.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예전에는 직권에 의해서 했지만 지금은 신청도 가능하다고 했죠. 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축적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축적 변경 시행 지역 안의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3번 지적소관청은 청산금 결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20일 이내에 토지 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용 통지를 해야 된다. 맞죠? 20일 이내. 4번 납부고지 또는 수용 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용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몇 월 이내에 1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맞겠죠? 축적변경 시행지역 안의 토지는 축적변경 확정 공고 이래 토지이동의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죠. 토지이동 간주의 효과가 발생한 시점은 어느 시점입니까? 확정 공고 일. 그렇죠. 28번을 보시면 축적 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축적변경위원회의 의결 전에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맞겠죠. 축적변경을 하여할 실질적인 이유 외에 축적변경위원회의 의결 및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 등 절차적 요건이 필요하다. 맞겠죠. 지적도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서축 측에서 대축 측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맞을 테고 축적 변경 시에는 지적 측량을 해야 된다. 서축척의 지적도에서 대축척의 지적도로 바뀌니까 당연히 측량해야 되겠죠. 도시개발 사업 등의 시행지역 내의 토지나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적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관청은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맞아요? 틀렸죠?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 축변이 의결이 필요 없는 축적 변경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그림을 떠오르시면 돼요.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어 합병을 위해서 축적 변경을 하는 경우. 두 번째,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 안의 토지에서 도시개발 사업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적 변경을 하는 경우. 이 두 가지는 축변이 의결 시도지사 대도시장 승인 필요 없고 뭐만 새롭게 정한다고요? 면적만 새롭게 정할 겁니다. 그 다음에 29번 청산금 처리와 관련한 설명이다. 옳지 못한 내용은 1번 시행 공고일 현재 지적공사의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에 대하여 청산금을 산정한다. 기준이 언제라고요? 시행 공고일 현재. 현재같이 그렇죠. 확정 공고일이 아니라 시행 공고일이라고 그랬죠. 청산금을 결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었죠. 첫 번째 5차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 두 번째 소유자 전원이 청산하지 않기로 합의해서 서면이 지출된 경우. 맞죠? 3번 청산금이 결정됐을 때는 그 사항을 며칠 이상 공고합니까? 15일 이상 공고해야 되겠죠. 4번 청산금에 대하여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납부고지 수용통지해야 된다. 아까 나온 거고 결정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축변위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축변위가 아니라 지적소관청에게 이의 신청을 하는 것이죠. 정답은 5번. 30번 다음은 축척 변경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소관청은 축척 변경 시행 지역에 관하여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얻은 때는 지체 없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된다. 맞았습니까? 맞죠? 2번 소관청은 청산금 결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토지 소유자에게 납부고지 또는 수용통지를 해야 된다. 맞죠? 20일. 3번 소관청은 청산금을 산출할 때는 청산금 조서를 작성하고 15일 이상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청산금 산정 공고일은 며칠? 15일. 그렇죠. 4번 축적변경위원회는 시행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당해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 지번별로 제곱미터당 가격을 미리 조사하여 소관청에게 지출해야 된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축변위와 소관청이 뒤바뀌었죠? 뒤바뀌지 않았어요? 뒤바뀌었어요. 이게 옳은 지분이 되려면 지적소관청은 시행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당해 지역의 토지에 관하여 지번별로 제곱미터당 가격을 미리 조사하여 축척변경위원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럼 축척변경위원회가 의결로서 결정하겠죠. 의결을 하겠죠. 그러면 지적소관청은 축변위 의결에 따라서 제곱미터당 가격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축변위와 지적소관청이 뒤바뀌었어요. 그래서 틀린 지분이죠. 5번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교부받을 자가 행방, 불명 등으로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한 경우에는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공탁할 수 없다라고 하면 축적변경 절차가 중단이 돼버려요. 그래서 안 되겠죠. 그래서 공탁한 다음에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고 축적변경 절차를 진행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지분이고 정답은 4번. 3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축적변경에 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1번 지적소관청이 축적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는 축적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똑같은 지분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런 걸 다 일일이 여러분들은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암기 들어가는 겁니다. 똑같은 지분이 반복되면서 암기가 되는 거예요. 원래 문제집은 암기 용도로 공부하시는 겁니다. 암기 용도로. 2번 축적 변경에 대한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는 지체 없이 며칠 이상 시행공고를 합니까? 20일이죠. 20일. 그래서 틀렸을 테고 축적 변경의 시행 공고가 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소유자 점유자는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야 된다. 언제까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렇죠. 4번 지적소관청은 청산금 결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토지 소유자에게 납부고지 수용 통지를 해야 된다. 계속 나오고 있죠. 네, 요거 계속 여러분 읽으시면서 암기 들어가는 겁니다. 5번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받은 날로부터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지적소관청에게 내야 하고 아니죠. 6개월이 되겠죠. 6개월. 넘기겠습니다. 지겹네요. 34번 보죠.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적소관청은 하나의 지번부 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그 지역의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 이 축척 변경은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되죠. 첫 번째, 도면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두 번째, 도면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면의 통일성 도모가 바로 하나의 지번부의 지역인데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등록되어 있다면 공시기능에 혼란이 발생한다고 했죠. 따라서 축척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축척 변경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것도 축척 변경의 한 부분이에요. 두 번째, 축척 변경은 직권도 가능하지만 뭐도 가능하다고 했습니까? 신청도. 그래서 맞는 지문이에요. 2번, 축척 변경을 신청하는 토지 소유자는 축척 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해서 지적소관청에게 제출한다. 맞겠죠?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3번, 축척 변경 시행 지역의 토지 소유자 점유자는 시행 공고가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행 공고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다. 외웠죠 이제? 네,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4번, 축척 변경에 따른 청사금의 납부 고지를 받은 자는 납부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몇 월 이내에? 6개월 이내에. 5번, 축척 변경에 따른 청사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될 때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 변경의 확정 공고를 하고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지체 없이 등록하게 될 겁니다. 이것도 맞는 지문이겠죠. 정답은 4번. 35번, 다음은 축척 변경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청사금의 납부고지 수용 통지를 받은 자는 청사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몇 월 이내에?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납부해야 되고 수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지급해야 된다. 6월 틀렸죠? 또 어디 틀렸습니까? 그렇죠. 수령 통지를 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되겠죠. 수령 통지를 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지급해야 됩니다. 2번, 축척 변경에 대한 시행 공고가 있게 되면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는 시행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확정 공고의 현재의 점유 상태의 경계점에 경계를 표시해야 된다. 다 틀렸죠? 첫 번째, 누가? 소유자나 점유자가. 언제까지? 시행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건 맞았네요. 그 다음에 어디에다가? 시행 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그렇죠. 시행 공고일이지 확정 공고일이 아니죠. 그 다음에 3번, 축척 변경 위원회의 위원은 소관청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 아까 보셨죠? 네, 지적소관청이 지명을 합니다. 4번, 축척 변경 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내이어야 하고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이어야 한다. 3분의 2가 아니라 2분의 1 이상이어야 되죠. 축척 변경에 대한 확정 공고가 있게 되면 15일 이내에 축척 변경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을 지적 공부에 정리해야 된다. 15일이 아니라 지체 없이. 그렇죠. 지체 없이가 네 군데 나온다고 했죠. 지체 없이 시행 공고하고, 지체 없이 확정 공고하고, 지체 없이 지적 공부에 등록하고, 지체 없이 변경 등기를 촉탁했죠. 4개. 그 다음에 뭐 다 똑같은 얘기라서 37번 가겠습니다. 다음은 등록상 정정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정정할 수 있는 사유에는 제한이 없다. 그렇죠. 뭔가 잘못된 내용이 지적공부에 등록이 됐다면 무조건 고쳐야 되겠죠. 사유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유자가 신청할 때는 사유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다만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때는 딱 10개로 제한되죠. 맞아요. 네. 그래서 1번 집은 맞을 테고요. 2번, 등기된 토지 소유권에 관한 정정은 등기사항 증명서 등 등기 관련 자료에 의한다. 맞죠? 등기부가 있을 때는 신청, 직권 둘 다 허용이 되고 기준이 되는 건 뭐죠? 등기부, 등기 관련 자료 갖고 정정한다고 했죠. 3번,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사유는 법률에 규정된 사항에 한정된다. 그게 몇 개라고요? 10개. 공통점이 뭐라고요? 명백한 자료, 어느 누구에게도 손해가 없는 경우. 그렇죠.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해서는 토지 소유자는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있다라고 쓰이는 거예요? 없다고 쓰이는 거예요?
없다라고 써 있는 건가요? 안 보여서. 네. 이거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틀렸죠. 소유자가 신청을 통해서 정정하는 건 그 사유가 없어요. 무조건 지적공부에 등록된 내용이 잘못됐다면 무조건 소유자는 정정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10가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 소유자가 신청할 수도 있는 겁니다. 소유자가 신청할 때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지문은 틀렸습니다. 4번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했죠. 5번 등기된 토지의 소유권 경정은 소유자 정정은 소유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정정할 수 있으나 맞죠? 미등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 정정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맞죠? 소유자가 신청할 때도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고 했죠. 이름, 주민번호, 주소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가 첨부돼야지만 정정을 해줄 겁니다. 정답은 3번. 그렇죠. 3번 아닌가? 4번. 네. 그 다음에 38번을 보시죠. 38번. 경계 분쟁이 있는 중개대상 토지에 대하여 중앙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 적부 재심사 결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 및 면적을 정정하라는 의결 주문의 내용이 기록된 의결서 사본이 소관청에 접수되었다. 이에 대한 소관청의 처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당해 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체 없이 경계 및 면적을 정정해야 된다. 의결서라는 명백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기억나셔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는 승낙서 같은 거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습니다. 의결서 갖고 이게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정정해버리면 됩니다.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이딴 거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관계인 승낙 여부는 의결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게 아마 논의가 됐을 겁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승낙서 이런 거 필요가 없어요. 2번 토지 소유자의 정정이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정정할 수 있다. 아니죠. 의결서 사본이라는 명백한 자료가 있으니까 직권 정정이 가능하겠죠. 3번 잘못 등록된 토지의 표시사항이 상당 기간 경과한 경우에만 정정할 수 이건 있다예요? 없다예요? 경우엔 공정할 수 없다. 아니죠. 잘못된 내용이 공시가 돼서는 안 되니까 이건 재빨리 고쳐야 되겠죠. 네, 상당한 기간이 경과가 됐다고 해서 이게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4번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 증감이 없는 경우에만 정정할 수 있다. 아니죠. 이건 의결서라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의결에 따라서 정정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5번 확정 판결 및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이런 거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네. 그래서 정답은 1번. 39번 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을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번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가 된 경우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라는 명백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직권 정정이 가능합니까? 가능하겠죠. 2번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어느 누구에게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죠. 직권 정정이 가능할 겁니다. 지적공부의 작성 당시 잘못 작성된 경우 잘못 작성됐다는 것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가치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근거가 있겠죠. 그게 명백한 자료가 됩니다. 지적증명 성과와 다르게 정리가 된 경우 지적증명 성과는 명백한 자료가 있으니까 직권정정이 가능할 겁니다. 5번 등기부에 기재된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토지의 표시는 등기부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죠. 지적공부가 기준이 되는 것이죠. 지적공부를 정정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그렇죠. 정답은 5번. 그건 약장사 같아요. 40번을 보시죠. 직권으로 조사 증명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번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명백한 근거가 있겠죠. 지적증명 성과와 다르게 정리가 된 경우 명백한 자료가 있네요. 토지이용 계획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가 된 경우 토지이용 계획서는 명백한 자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계획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이건 미확정 자료예요. 계획대로 됐으면 여러분 모의고사 점수는 다 90이 넘어야 되겠죠. 네, 계획대로 된 일은 별로 없어요. 네, 계획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미확정 자료니까 3번이 답이 될 테고 4번 부족고 5번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어느 누구에게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죠. 41번
다음 중 지적공부의 등록상 정정에 관한 설명이다. 올바른 것은 1번 토지 합필 등기 신청 각하에 따른 등기관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 세입자의 신청이 없다면 이를 정정할 수 없다. 아니죠. 지적소관청이 착오로 잘못 합병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기억나셔요? 네. 아까 설명드렸던 거죠? 네. 그래서 틀렸을 테고 2번 지적증명 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에는 직권에 의하여 정정할 수 없다. 있죠? 3번도 보셨고 아닌가? 안 봤나? 정정으로 인하여 인접토지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소관청은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아니죠. 인접토지 경계가 변경이 된다는 얘기는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뭐가 발생합니까? 손해가 발생하니까 직권 정정이 안 된다고 했죠. 4번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는 반드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조사 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아까 이런 말 해본 적이 없죠? 네. 그래서 틀렸을 테고요. 소관청이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 미등기 토지를 제외하고는 그 정정하는 것이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등기 관련 자료에 의해야 된다. 맞죠? 네. 등기부가 있다고 한다면 등기 관련 자료 가지고 소유자를 정정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지적소관청은 토지 표시가 잘못되었음을 발견했을 때는 등록상 정정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상 정정 측량 성과도를 작성하고 등록상 정정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등록상 정정이겠죠. 그런데 잘못된 내용이 공시가 되는 건 짧을수록 좋겠죠. 그러면 기억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지체 없이 잘못된 내용이 공시가 된 건 짧을수록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제84조 제2항에 따라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 후 대장의 사유란에 뭐라고 적을까요?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고 적겠죠. 네, 이건 기출문제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